얼마 전 한 어촌 마을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MBC가 당시 CCTV를 단독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사고 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숨진 여성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10달 전에 이 남매의 아버지도 비슷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졌고 남매가 보험금을 나눠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형차 한 대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40대 남성. 열린 문 안으로 몸을 숙여 넣더니 조수석에서 뭔가 끌어오는 듯 당기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잠시 뒤 차 앞쪽으로 돌아 조수석에 올라탄 남성은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고심을 하듯 배회를 하기도 합니다. 2시간 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졌고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40대 여성은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조수석에 탔던 그 남성은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잠수했던 친구가 그 안전벨트를 풀고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물 젖어가지고. 그런데 사고를 목격했던 이들은 다소 의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창문을 열고 그 물에서 차에서 나올 시간이 있었고 동생은 거기서 안전벨트를 매고 못 넣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차가 가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사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과 그 오빠였는데 최근 10달 사이에 이들과 관련된 차량 추락 사고가 3건이나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오빠와 여동생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 10달 전 이들의 아버지가 차에 혼자 타고 있다가 강에 빠져 숨진 겁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오빠와 여동생이 나눠 가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3건의 사고 유형이 매우 유사하고 보험금 수령자가 모두 해당 남성인 점이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은 이 남성을 자살 방조,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고는 아니다. 운전자의 그 단순 실수라든지 운전 미숙이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재미가 있어서. 보험사 측은 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남성이 받을 보험금은 5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한 가족이 1년 동안 3번이나 추락사고를 당해서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민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부산 대저동의 낙동강변입니다. 지난해 7월 7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암을 앓고 있는 부친이 평소 이곳에서 자주 낚시를 했고 아버지와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CCTV 이런 게 없어요. 차량 자체도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경찰은 아버지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로 종결했고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자녀 3명이 나눠 가졌는데 대표 수령자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차량 추락 사고 9개월 뒤 가족의 차량 추락 사고가 2차례 더 일어납니다. 이번엔 2번 모두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40대인 딸이었고 둘째 오빠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뇌종양을 앓던 딸은 지난 12월 치료를 중단했는데 이때를 전후해 자동차 상해보험의 최대 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이 보험금의 수익자가 바뀌었는데 바로 둘째 오빠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도 오빠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동하는 아가 하나 있다고. 또 추락한 승용차가 원래 둘째 오빠의 내연녀로 추정된 여성의 소유였는데 사고 2주 전 숨진 여동생의 명의로 바뀐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보험 사기와 자살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둘째 오빠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이 운전 미숙으로 부두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 뒤 보험사의 신고로 보험 사기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조만간 이 둘째 오빠를 불러 사고 연관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서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경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남성의 동거녀 역시 살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조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2시간쯤 뒤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집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조석에 탔던 여성의 둘째 오빠는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해경은 곧 보험 사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당일 CCTV 화면에는 오빠의 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석에서 내린 오빠가 차량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전봇대 앞에다 세워둡니다. 50분 뒤 차량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가 물에 빠지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을 미리 빼둔 겁니다. 심지어 구조된 뒤 구급대원에게 밖에 빼둔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차 안에 누워 계시면서 자기 짐이 있다고 핸드폰이 들었다고 가방을 좀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해경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 실험을 통해 오빠가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 조석에 타서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고 오빠가 사고 하루 전 현장을 찾아 사전 답사를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도 당시 여동생이 뇌종양 병세가 악화돼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MBC 보도가 나간 뒤 오빠는 잠적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두고 추적 중입니다. 방송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영향이 있는데. 보도한 증거들이 살인이라고 보시는 지점이 있다고요? 많죠. 한편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고 범행까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오빠의 동거녀는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